오르가즘을 느끼면 엔돌핀이 막 솟구치잖아요.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폭발하는 사람도 더러 있다고 해요. 이때는 질 말고 다른 곳을 공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박수영입니다. 오늘은 생리 중 성관계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네, 가능합니다. 된다 안 된다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서로 합의를 했고 하고 싶다면 관계를 해도 되죠.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관계를 하는 둘의 의견이니까요. 하고 싶으면 해야죠. 몸이 깨끗하고 건강한 상태라면 생리 중에 성관계를 한다고 감염이 더 잘 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평소에는 닫혀있던 자궁 경부가 생리 중에는 열리게 되거든요. 내가 원래 질환에 염증을 가지고 있다면 이 열린 자궁 경부를 통해 질환에 있던 균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자궁 안에 염증을 일으키고 골반염으로 퍼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성병 보균자라면 이 균들이 자궁 안쪽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세균 감염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나도 건강하고 상대방도 건강한 상태라면 생리 중이라고 해서 무조건 세균에 감염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균 감염은 생리용품을 위생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더 크죠. 탐폰을 오랫동안 갈지 않으면 독소가 나오고 세균을 배양하기 때문에 비위생적인 탐폰으로 인해 독성 쇼크가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통 관계 전에 손으로 애무를 많이 하잖아요. 손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서 가장 지저분한 곳일 수 있기 때문에 청결하지 않은 상태의 손으로 애무를 하게 된다면 또 세균 감염에 취약할 수 있겠죠. 이때는 질 말고 다른 곳을 공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생리 중에는 임신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생리 중에도 임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자는 여성의 몸속에서 3일에서 최대 5일까지 생존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생리 주기가 21일에서 24일 정도로 매우 짧은 분들이나 월경 주기가 불규칙한 분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월경이 끝나갈 무렵에 피임 없이 관계를 가졌다면 배란일과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임신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때문에 생리 중 관계를 하게 되더라도 콘돔은 꼭 사용하시거나 피임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콘돔을 무조건 안 써도 되는 건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임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용할 필요성이 있지만 콘돔은 성병 예방을 위해서라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배란기에는 그 본능에 따라 성욕이 많이 높아진다고 해요. 생리 때 성욕이 높아지는 여성도 있겠죠? 이제 생리가 끝나갈 무렵에 생리통도 완화되고 PMS도 완화되면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폭발하는 사람도 더러 있다고 해요. 그런데 또 생리통도 심하고 PMS도 심해서 생리 중에 고통스러움이 더 많이 느끼는 여성분이라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이때는 남자친구가 옆에 오기만 해도 막 짜증이 나겠죠. 생리통이 더 심해진다는 이야기도 있고 완화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생리통은 기본적으로 자궁이 수축하면서 피가 나오는데 오르가즘을 느낄 때 질도 수축하고 자궁도 수축을 해요. 그때 느끼는 통증이 생리통의 통증과 유사하기 때문에 생리통이 심해지는 것 같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요. 반대로 오르가즘을 느끼면 엔돌핀이 막 솟구치잖아요. 오르가즘 때문에 아픈 것을 잊게 돼서 생리통이 완화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람마다 다르겠죠. 월경의 총량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월경 중 관계를 하게 되면 아까 질과 자궁이 수축을 한다고 했죠. 평소보다 수축하는 운동량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피가 한 번에 나오는 양이 평소보다 더 많을 수 있는 거죠. 원래 나올 양이었는데 자극으로 인해 조금 더 빨리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이 많아졌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생리량은 변함이 없지만 생리 기간은 좀 짧아질 수 있겠죠. 굉장히 많이 오세요. 생리 중에 관계를 했는데 임신 가능성이 없죠? 이러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오시는 것도 이제 불안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도 아주 양이 많을 때 아니면은 사후피임약을 드시라고 말씀드려요. 원치 않으신다면 임신을. 다른 선생님 환자분이었는데 임신해서 오신 거예요. 확률적으로는 임신이 안 될 확률이 더 많다고 말씀을 드리죠. 꼭 확률을 물어보세요, 꼭. 이건 된다, 안 된다. 확률보다는 그냥 O 아니면 X인데 확률을 물어보세요. 그래서 확률을 물어보면 안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래도 대부분은 다 사업피임약을 받아 가시거든요. 왜냐면 O 아니면 X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안 드셨나 봐요. 뭐 산부인과 전문의가 안내 가설이 더 많대. 그럼 나 안 먹어야지 하고 안 먹었는데 임신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우셨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그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부정출혈이 생리라고 생각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임신 가능성이 없겠죠? 하지만 날짜를 지나가 보니까 생리보다 짧은 거예요. 그거 부정출혈이죠. 또 부정출혈 말고 배란출혈이 있어요. 배란출혈이 시작돼서 본인은 생리라고 생각해서 관계를 했는데 배란출혈이었던 거예요. 배란출혈은 2, 3일, 하루 이틀, 뭐 2, 3일 정도 굉장히 짧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더 임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반드시 피임을 원하신다면 사업피임약을 먹어야 되겠죠. 이게 배란출혈인지 뭐 부정출혈인지 알 수 있는 혼자 알 수 있는 방법은 주기 말고는 딱히 없어요. 그렇죠. 주기 말고는 딱히 없죠. 특히나 이제 불규칙하신 분들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있죠, 대부분. 효과를 못 보시는 분은 기억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많이 좋아졌다, 좋다, 더 먹고 싶다, 이렇게 반응이 있으시고 전혀 뭐 효과가 없어요 그러신 분들은 거의 없었어요. 이 배란통이 없다가도 있을 수 있고 또 있다가도 없을 수 있어서 배란통이 생기면 굉장히 당황하면서 병원에 오세요. 갑자기 몇 시간 전부터 배가 갑자기 아팠다. 그러면은 이제 초음파 보고 이제 문진하고 그러면은 배란통이죠. 약으로 진통제로 해결이 가능해요? 대부분 일반적인 배란통은 2, 3일 지나면 다 괜찮아져요. 근데 배란통이 그 배란될 때 그 난소에서 나오는 혈관을 건드리면 피가 좀 많이 고여요, 배 안에. 복강혈이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입원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출혈이 멈추지 않으면 수술도 할 수가 있고. 근데 대부분은 다 저절로 피가 조금씩 나긴 하지만 대부분 저절로 멈추고 한 2, 3일 또 오래 가더라도 1, 2주 정도면은 나왔던 피가 흡수되면서 다 없어집니다. 이거는 꼭 진짜 얘기하고 싶었어요. 블러드 비즈니스라 그래요. 산부인과는 매일 피를 보는 과거든요. 그래서 생리 중인데 뭐 배가 아픈데 가도 되나요? 생리 중인데 냄새가 나는데 가도 되나요? 오세요. 그냥 바로 오시면 됩니다. 전화로 확인할 필요 없어요. 불편하시면 그냥 바로 나오세요. 그거 방치하면 더 나중에 더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증상이 있을 때 뭐 생리를 하던 안 하건 냄새가 너무 많이 나던 안 나던 그냥 바로 방문하시면 돼요. 가까운 산부인과로. 생리 중에 관계를 한다고 해서 비위생적이거나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니까 서로 동의했다면 건강하고 깨끗하게 관계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